여러분, 혹시 밤에 화장실 가려고 불도 켜지 않은 어두운 복도를 걸을 때 이러다 넘어지면 어쩌나 하는 공포를 느껴보신 적 있으십니까? 비몽사몽간에 일어나 칠흑 같은 어둠 속을 더듬거리다 발을 헛디뎌 크게 다칠 뻔한 아찔한 순간. 단순히 넘어지는 것만 두려운 게 아니죠. 이게 정말 그냥 나이 탓일까? 혹시 내 콩팥이나 방광에 큰 병이 생긴 건 아닐까? 밤잠을 이렇게 설쳐서 이러다 덜컥 치매라도 오면 어쩌나 하는 무서운 불안감이 새벽마다 여러분을 잠 못 들게 하지는 않습니까? 밤에 두 번, 세 번씩 깨는 이 야간요는 단순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절박한 경고신호이자 여러분의 소중한 수면과 안전, 나아가 뇌 건강까지 위협하는 공포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지긋지긋한 불안감의 원인을 뿌리 뽑아 드릴 텐데 그 전에 실례가 안 된다면 지금 여러분의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지 댓글로 한번 남겨주시겠습니까? 제가 수십 년간 환자분들을 뵈면서 이 문제가 60대, 70대뿐만 아니라 50대, 심지어 40대 환자분들에게까지 번지고 있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의 밤을 되찾아 드릴 비결을 딱 한 문장으로 먼저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저녁 5시에서 6시 사이 바나나 한 개입니다. 네, 잘못 들으신 게 아닙니다. 바나나입니다. 많은 분들이 바나나를 아침에 먹는 과일로만 알고 계시죠? 혹은 저녁에 먹으면 살찐다고 수분이 많아서 오히려 화장실을 더 가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십니다. 하지만 그것은 바나나의 진짜 힘을 모르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제 진료실을 찾아오신 여러분은 정말 운이 좋으십니다. 왜 하필 저녁 5시인지, 왜 바나나가 여러분의 콩팥과 방광을 안정시키는지 제가 그 과학적인 원리를 오늘 쏙 시원하게 다 풀어드리겠습니다. 제 말을 믿고 딱 일주일만 실천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밤이 달라질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녁 5시에서 6시 사이에 먹는 바나나 한 개가 도대체 어떻게 여러분의 밤을 바꿀 수 있는지 제가 그 원리를 속 시원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 의심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여기에는 아주 명확한 과학적 근거가 있습니다. 바나나 속에는 트립토판이라는 아주 특별한 아미노산이 들어 있습니다. 이 트립토판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먼저 세로토닌이라는 물질로 바뀝니다. 여러분이 행복 호르몬이라고 들어보셨을 바로 그 물질입니다. 이게 우리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지요. 그런데 진짜 기적은 밤에 일어납니다. 해가 지고 어두워지면 이 세로토닌이 또 한 번 변신을 합니다. 바로 멜라토닌이라는 물질로 바뀌는 겁니다. 이 멜라토닌이 바로 수면 호르몬입니다. 이 호르몬이 분비되면 우리는 아주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깊은 잠에 빠져들 수 있게 됩니다. 깊은 잠을 자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여러분의 방광이 안정됩니다. 낮 동안 예민해지고 과민해져 있던 방광 근육이 편안하게 이완되는 겁니다. 그래서 밤중에 자꾸 화장실 가고 싶다는 그 몹쓸 신호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바나나가 위대한 이유는 이 트립토판만 가지고 있어서가 아닙니다. 이 멜라토닌을 만드는 전 과정을 돕는 훌륭한 조력자들이 함께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비타민 B6입니다. 이것은 트립토판이 세로토닌으로 또 세로토닌이 멜라토닌으로 바뀌는 공장에서 꼭 필요한 핵심 기술자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게 없으면 멜라토닌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둘째는 바나나의 천연 당분입니다. 이 자연스러운 단맛이 인슐린 분비를 살짝 촉진해서 트립토판이 뇌로 더 잘 들어갈 수 있도록 고속도로를 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셋째는 마그네슘과 칼륨입니다. 저는 이 두 미네랄을 천연 이완제라고 부릅니다. 이 성분들이 우리 신경을 안정시키고 근육의 과도한 긴장을 풀어주거든요. 방광도 근육입니다. 이 근육이 밤중에 제멋대로 수축하려는 것을 막아주는 겁니다. 밤에 다리에 쥐가 나거나 저려서 깨는 분들께도 이 마그네슘과 칼륨이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이 바나나를 도대체 언제 먹어야 할까요? 여기가 핵심입니다. 제가 왜 하필 저녁 5시에서 6시 사이라고 말씀드렸을까요? 트립토판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멜라토닌으로 바뀌는데 대략 2시간에서 3시간 정도가 걸립니다. 여러분이 밤 9시나 10시쯤 주무신다면 딱 그 시간에 맞춰서 수면 호르몬의 효과가 최고조에 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역으로 계산하면
저녁 5시에서 6시 사이가 황금 시간인 겁니다. 혹시 잠자기 직전에 먹으면 안 되냐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권하지 않습니다. 잠들기 바로 전에 먹으면 소화에도 부담이 되고 바나나에 들어있는 수분 때문에 오히려 화장실을 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바나나와 아주 궁합이 좋은 친구도 있습니다. 바로 아몬드입니다. 딱 5알에서 7알 정도를 바나나와 함께 드셔보세요. 아몬드에는 마그네슘이 더욱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근육을 이완시키는 효과를 극대화해줍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바나나라는 비결을 알려드렸다고 해서 이거 하나에만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제 진료실을 찾아오신 만큼 제가 몇 가지 더 중요한 생활 습관을 알려드릴 테니 꼭 함께 실천하셔야 합니다. 첫째, 오늘부터 딱 3일간 배뇨일지라는 것을 써보십시오. 병원에 가시기 전에 꼭 이걸 하셔야 합니다. 언제 얼마나 소변을 보셨는지, 그리고 어떤 음료를 얼마나 마셨는지 기록하는 겁니다. 소변량은 어떻게 재냐고요? 집에 있는 종이컵이나 계량컵을 쓰시면 됩니다. 이게 조금 귀찮으실 수는 있지만 이 기록이 있어야 의사 선생님이 여러분의 상태가 밤에 소변이 많이 만들어지는 야간 단뇨인지 아니면 방광이 예민해진 과민성 방광인지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습니다. 둘째, 저녁 6시 이후에는 물 마시는 것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물을 아예 마시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목이 마르면 한두 모금 정도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컵으로 벌컥벌컥 마시는 것은 피하셔야 합니다. 특히 커피나 녹차, 그리고 술은 절대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은 소변을 더 많이 만들어서 여러분을 밤새 괴롭힐 겁니다. 셋째, 저녁 식사는 싱겁게 드십시오. 국이나 찌개는 국물보다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짠 반찬도 피하셔야 합니다. 염분을 많이 섭취하면 갈증이 나서 자꾸 물을 찾게 되고 그 염분 자체가 소변량을 늘리기 때문입니다. 넷째, 주무시기 한두 시간 전에 아주 재미있는 걸 해보세요. 소파나 침대에 누워서 다리 밑에 쿠션이나 베개를 받쳐서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올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낮 동안 중력 때문에 다리 쪽으로 몰려있던 수분, 즉 부종이 다시 혈관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수분을 잠들기 전에 미리 소변으로 배출하고 주무시는 겁니다. 그러면 밤에 만들어질 소변이 당연히 줄어들겠죠. 다섯째, 잠자리에 드시기 직전에 꼭 화장실에 들러서 방광을 완전히 비우고 주무십시오.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금방 또 마려워집니다. 저녁 5시 바나나와 아몬드, 그리고 저녁 6시 이후 수분과 염분 제한, 자기 전 다리 올리기, 이것만 지키셔도 여러분의 밤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바나나가 어떻게 잠을 도와주는지는 이제 이해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생활 습관 개선과 더불어서 도대체 왜 여러분이 밤마다 화장실에 가게 되셨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아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내 몸을 알아야 백전백승입니다. 제가 오늘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쉬운 비유를 들어서 몇 가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바로 호르몬의 배신입니다. 우리 몸에는 바소프레신이라는 아주 중요한 호르몬이 있습니다. 저는 이걸 우리 몸의 야간 수문장이라고 부릅니다. 이 수문장의 역할은 밤이 되면 콩팥이라는 댐의 수문을 딱 닫아서 소변을 적게 만들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덕분에 우리는 밤새 댐에 물이 가득 차는 일 없이, 즉 방광이 차는 일 없이 편히 잘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야간 수문장이 깜빡깜빡 졸거나 아예 출근을 안 하는 날이 생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콩팥이라는 댐은 명령을 받지 못했으니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계속해서 소변을 만들어냅니다. 나처럼 밤에도 소변이 많이 만들어지는 것, 이것을 의학용어로 야간 단뇨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 원인은 방광의 노화입니다. 방광은 소변을 저장하는 주머니죠. 젊었을 때 방광은 아주 새 고무풍선 같았습니다. 신축성이 좋아서 400cc, 500cc의 소변이 차도 거뜬히 견뎌냈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 고무풍선이 낡고 딱딱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신축성이 떨어져서 200cc, 300cc만 차도 금방이라도 터질 것처럼 팽팽해집니다. 이렇게 딱딱해진 방광은 아주 적은 양의 소변에도 주인은 큰일 났습니다. 화장실 가야 합니다. 하고 뇌에 다급한 신호를 보냅니다. 이게 바로 과민성 방광입니다. 특히 남성 어르신들은 전립선이라는 기관이 커지면서 소변기를 막아 방광을 더 예민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세 번째 원인은 낮에 쌓인 부종의 역습입니다. 이건 참 신기한 현상인데요. 낮에 오래 서 있거나 앉아 있으면 중력 때문에 우리 몸의 수분이 전부 다리 쪽으로 쏠립니다. 그래서 저녁이 되면 다리가 퉁퉁 붓고 양말 자국이 선명하게 남죠. 이 다리에 고여있던 수분들이 여러분이 밤에 잠자리에 누우면 어떻게 될까요? 중력의 영향에서 해방된 그 수분들이 다시 혈관 속으로, 즉 우리 몸의 강물로 되돌아옵니다. 콩팥 입장에서는 갑자기 처리해야 할 물이 확 늘어난 겁니다. 그럼 콩팥은 당연히 밤새 열심히 소변을 만들어서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겠지요. 그래서 밤에 소변이 많아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원인을 알고 나니 우리가 왜 바나나를 먹고 왜 다리를 올리고 자야 하는지 더 명확해지셨을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의 방광을 위해 최고와 최악의 궁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최고의 궁합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바나나와 아몬드입니다. 바나나의 칼륨, 마그네슘과 아몬드의 풍부한 마그네슘이 만나 근육과 신경을 이중으로 안정시키는 최고의 조합입니다. 그럼 최악의 궁합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의외로 우유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기 전에 따뜻한 우유 한 잔이 잠을 잘 오게 한다고 알고 계시죠? 하지만 야간요 문제에 있어서는 좋지 않습니다. 바나나와 우유를 함께 먹으면 우유 속의 다른 아미노산들이 바나나의 트립토판이 뇌로 들어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경쟁에서 밀리는 것이죠. 효율이 떨어집니다. 두 번째 최악의 궁합은 바로 술, 특히 저녁에 마시는 술입니다. 술은 우리 몸의 야간 수문장, 그 바소프레신의 작동을 방해하는 가장 나쁜 적입니다. 수문장이 술에 취해 제 기능을 못하게 만드니 콩팥은 밤새도록 소변을 쏟아내는 겁니다. 게다가 알코올 성분 자체가 방광 근육을 직접 자극해서 더 예민하게 만듭니다. 세 번째는 저녁에 드시는 맵고 짜고 신 음식입니다. 얼큰한 김치찌개, 톡 쏘는 식초 무침, 새콤한 귤이나 오렌지 같은 것들이죠. 이런 자극적인 음식들은 낡고 예민해진 여러분의 방광 점막을 마치 사포로 긁는 것과 같습니다. 방광이 자극을 받으니 소변이 가득 차지도 않았는데 자꾸만 화장실에 가고 싶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긴 이야기를 세 문장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밤에 화장실 자주 가는 야간요는 어쩔 수 없는 노화 현상이 아니라 여러분의 수명과 안전, 뇌 건강까지 위협하는 관리 가능한 문제입니다. 둘째, 그 원인은 호르몬의 변화, 방광의 노화, 그리고 낮 동안 쌓인 부종의 역습 등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셋째, 이 문제의 해결은 저녁 5시에서 6시 사이에 바나나 1개, 그리고 저녁 6시 이후 수분과 염분 제한, 취침 전 다리 올리기라는 구체적인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제가 수십 년간 의사로서 환자분들을 뵈면서 가장 안타까운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알면서도 실천하지 않는 분들을 만날 때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 말씀, 그저 참 좋은 이야기 들었다 하고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건강은 그 누구도 대신 지켜주지 않습니다. 오늘 저녁 집에 돌아가시는 길에 시장에 들러 바나나 한 송이를 꼭 사가십시오. 그리고 아몬드 한 줌도 잊지 마세요. 오늘 당장 저녁 5시 반에 바나나 1개와 아몬드 5알을 드셔보십시오. 저녁 식사는 조금 싱겁게 하시고 물은 조금만 드셔보세요. 주무시기 1시간 전에 다리 밑에 베개를 받치고 편안하게 누워 계시다가 잠들기 직전에 화장실을 꼭 다녀오십시오. 딱 일주일만 제 말을 믿고 실천해 보십시오. 아침 알람이 울릴 때까지 단 한 번도 깨지 않고 푹 주무셨다는 그 개운함, 그 기쁨을 다시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밤마다 화장실 갈 걱정에 불안해하며 잠들던 그 공포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꼭 당부드려야 할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만약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증상이 있다면 바나나를 찾으시기 전에 지금 당장 병원부터 가셔야 합니다. 갑자기 야간요 증상이 심해지셨다면, 소변을 보실 때 통증이 있거나 혹시 피가 섞여 나온다면, 소변을 참지 못하고 옷에 실수를 하는 일이 생겼다면, 혹은 다리를 예전과 다르게 심하게 붓고 숨이 찬다면, 이것은 단순한 노화성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 숨어있던 당뇨, 심부전, 방광암, 전립선암 같은 더 무서운 병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절대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용기를 내십시오. 그동안 작성하신 배뇨일지가 있다면 꼭 들고 가까운 비뇨의학과나 가정의학과를 찾아가서 의사와 상담하십시오. 만약 코골이가 심하고 낮에 자꾸 졸음이 쏟아진다면 수면 클리닉 방문을 미루지 마십시오. 의사들은 여러분의 그 고민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밤에 푹 자는 것보다 우리 인생에 더 중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잠을 잘 자야 다음날 기운차게 활동할 수 있고 우리 예쁜 손주들 재롱도 눈에 들어오고 친구들을 만나 웃고 떠들 힘도 생깁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즐거워야 그게 진짜 건강한 삶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오늘 밤부터는 그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편안하고 깊은 잠, 꿀잠, 통잠 주무시기를 제가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다만 개인의 체질이나 현재 앓고 계신 질환에 따라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니 중요한 의학적 결정이나 기존에 드시던 약에 대한 변경은 반드시 여러분의 건강 상태를 가장 잘 아시는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